자, 이번에는 의정부와 부천에서 논란 중인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문제 좀 살펴보죠.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지난 선거 때 공약이었죠. 소각장 자일동 이전 전면 재검토를 얘기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동근 시장의 이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전면 재검토가 네. 공약 사항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면 취소라든지 재검토가 백지화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자일동 소각장 이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전 예정지라고 할 수 있는 자일동 주민들 그리고 또 인근 예정지입니다. 인근 지역인데요. 밀락 주민들이 여전히 지금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과연 자일동 소각장 이전이 계획대로 될지 좀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4월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 회의를 마쳤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소각장 입지로 별 문제가 없다. 환경상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올 연말 안으로 중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르면은 내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 계획을 거쳐서 2025년에 착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근 예정지 주민들이죠. 자일동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얼마만큼 그 반대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시장이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얘기를 했는 만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근 시장이 자일동 주민들 관련 얘기 좀 하려고 직접 만났다면서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김 시장은 자일동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전 간담회 예정지를 한번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소각장 관련 자료를 이에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객관적 인력을 통해서 연구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자료를 공유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계속 불신을 보여왔었거든요.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김 시장은 6개월 안에 이제 공론화 과정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자일동 소각장을 이전하지 않고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소통을 통해서 기존의 현 장암동 소각장을 현대화라고 하죠. 신증축 해가지고 개보수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으로는 계획대로 자일동으로 소각장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3안입니다. 제3의 부지, 다른 부지를 찾겠다는 이 세 가지 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소각장 이전 님비 시설이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부천도 소각장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천시가 대장동의 소각장을 증설해서 서울 강서, 부천, 인천 함께 쓸 수 있는 광역 소각장을 하겠다 이랬는데 부천시가 소각장 이전을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천은 소각장이 훨씬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각장이 더욱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소각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아직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부천시와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제3기 신도시죠. 대장 신도시 내 북쪽 끝에 김포공항 부근에다가 소각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소각동을 현대화하겠다. 광역 소각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장동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소각장과 종말 처리장 이전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다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언론 보도는 상당히 전격적인 사실대로라면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소각장과 하수 처리장이 이전한 자리에는 첨단 도시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다만 현행법상 30만 평 이상 택지를 조성할 경우, 즉 대상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소각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장 신도시 내에 이런 폐기물 시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를 그것조차 함께 이전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거에는 전면 지하를 요구했었기 네. 때문에 또 다른 주민 반발, 갈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만약 보도대로 소각장 이전이 되면 이거 광역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만약에 대장동 좌우수설 센터가 이전할 경우에는 광역화,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네.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역 소각장 신설에 대해서 이제 부천 시민들의 반대가 지금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데요. 소각 용량을 광역으로 할지 아니면 부천 시민만 쓰는 단독 규모로 할지는 이게 결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조용히 부천시장 역시 광역화 여부는 해당 부서와 더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광역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소각장을 지을 때 소각 용량을 더 늘린다고 해서 사업비는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즉 규모의 측면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 즉 효율성은 광역화의 경우에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광역 소각장의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받고요. 인근 소각해주는 지자체의 시설비에 대한 지원, 예산 분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광역 소각장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다른 지역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처리하느냐라는 주민들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주민들의 입장과 부천시의 결정이 단독이냐 아니면 광역이냐라는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소각장 이전 문제와 광역화 여부와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